32페이지죠? 그래프의 활용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일단 그래프의 활용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는 크게 너희들이 세 가지를 공부할 거야. 첫 번째,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하고 방정식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와 부등식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 됐습니까? 활용 단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 보는데 전체적으로 문제풀이가 강한 단원이야. 문제를 좀 열심히 풀고 그 문제에서 푸는 방법과 접근하는 방법을 익혀두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이 중에 특히나가 아니라 이 중에 잠깐 구분을 해서 하는데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정식 부등식하고의 관계 됐어요? 그래프하고 방정식 부등식과의 관계 이차함수하고 얘기했었죠? 그걸 이제 활용하는 파트가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 중에 첫 번째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다음을 정리해 놔야 돼요. 일단 무엇이냐면 참금. 우리가 보통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설명하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수능 문제에서 항상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형태의 문제가 등장하기 마련이 된다. 됐어요?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항상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해요.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구하는 것을 한 문자로 표현. 그러니까 넓이에 만약에 최대값을 구한다고 하면 넓이를 어떤 한 문자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부피의 어떤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부피를 한 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있을 때 구하는 것을 한 문자로 표현해서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이다. 알겠습니까?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가는 형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산술기하를 써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거의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를 써서 해결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한 문자로 표현했을 때 그것의 해결 방법인 함수로 해석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를 공부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개념을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됐죠?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일단 알아둬야 되는 것을 차근히 첫 번째 정리해 보도록 할까? 아시겠어요? 그럼 첫 번째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함수 값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y값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거란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은 y값 자체가 제일 클 때하고 y값 자체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이고 그 값이 얼마이냐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것이 함수의 최대 최소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2차 함수의 최소는 어느 지점이 된다라고 하냐면 꼭지점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그 꼭지점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니 얘들아?
이 전체적 그래프, 이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 안에서 나타나는 오케이? 모든 y 값들 중에서 y 값이 제일 낮은 지점이, 제일 작은 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수 값의 최대 최소다.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것은 y 값의 최대 최소다. 요걸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됐어요? 두 번째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정의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됐어요? 정의역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를테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에 최소를 구하는 거하고 오케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똑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케이?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상황은 다른 겁니다. 오케이? 어떤 식으로 다르냐? 여러분들 일단 요 식 자체는 이렇게 변형이 되죠. 어떻게 변형이 되니? x-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변형이 된다. 이거 이해되니? 그렇지? 그래서 원래 애시당초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니 얘들아? 꼭지점이 어디인 형태로? 1,2인 형태로 돼 있죠. 1,2인 형태로. 됐어요? 꼭지점이 1,2인 형태로 돼 있죠.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최대 이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최소를 구하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정의역이 별다른 언급이 없고 그 상태에서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언급이 없을 때는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전체 그래프 내에서 가장 작은 값을 y값이 가장 작은 값을 대답하는 게 올바른 최소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그래프 내에서 가장 작은 값을 대답하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최소는 얼마인 거니 얘들아?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문제에서는. 오케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냐면 그래프는 똑같은 것을 쓰지만 그래프는 똑같은 형태를 쓰지만 이렇게 똑같은 것을 쓰지만 정의역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정의역에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따져보는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그 대상 범위는 이 정의역에 따른 일부 형태만 나타나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2보다 작은 것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2보다 큰 것만. 그럼 2보다 크다는 소리는 여기가 2인선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보고 최소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최소는 이때는 다르게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니? 2일 때의 y값으로 나타나지.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3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얘들아? 3 이렇게 나타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정의역에 늘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무엇에 대해서 정리해보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많이 하느냐. 됐어요? 어떤 것을 대상으로 많이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미분을 배우게 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차 함수하고 오케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를 대상으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각별의 신경을 써둬야 되겠지. 요걸 우리가 이제 주로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X축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고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놓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있던 극대는 알파, 극소는 베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해 놓고 요런 3차 함수를 대상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보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을 때는 반드시
정의역을 끼고 물어본다는 사실을 기억해둬야 됩니다.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정의역을 끼고 물어본다는 사실을 기억해둬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이처럼 아무 얘기 없이, 그러니까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생각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상황에서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지는 않는다. 알겠습니까? 언제나 정의역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말을 반드시 잘 기억해 놓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문장제 문제에서도 반드시 정의역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 그리고 그 정의역을 잘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응용하는 문제를 풀 수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언제나 꼭 정의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둬야 된단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최대값과 최대 최소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최대 최소는 오케이?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경계값과 비교해서 대답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위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범위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해라, A서부터 B까지 생각해라. 그래서 요렇게부터 요 범위 내에서 대답하여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여러분들한테 준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때 두 번째 얘기는 너희들이 이해를 하면 더 쉬운데, 두 번째 얘기는 뭘 위한 거냐면,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극대 극소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긴 맞는데, 제 아무리 극대 극소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들, 됐어요? 오케이? 이 극대 극소 말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을 진짜 100% 정확하게 너희들이 그리지 않는다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인지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와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못했다. 이 점이 극대야. 여러분들 어떤 극대를 찾았다 이거지. 이 점이 극소야. 너희들이 어떤 극소를 찾았다 이거지. 오케이? 자, 이런 형태를 만족하는 3차 함수를 그리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니까 이쪽에서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지만, 그 증가하는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으면, 오케이? 증가하는 그 모양새가 좀 완만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일 수도 있어. 이건 이제 더 심해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완만하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더 급하게 갈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것들을 구분해서 그리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에 똑같이 극대와 극소를 포함하게, 됐어요? 극대와 극소를 포함하게 A서부터 B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A, 됐어요? 여기가 B 라고 하면, 각각의 그래프는 하나는 여기서부터 각각의 그래프는 첫 번째 요렇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요렇게. 됐어?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너희들이 그래프 이 중에 어떤 걸 하나를 그려놓은 상황,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고 있니 얘들아? 너희는 분명히 이걸 어느 둘 중에 하나를 그려놓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면서 그냥 단순히 높은 게 최대값, 단순히 낮은 게 최소값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높은 게 누구로 보여? 극대로 보이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너희들이 이 극대가 최대다라고 해서 정답을 썼는데, 실제로
그 3차 함수의 정확한 형태의 모양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 가파른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요 극대가 최대가 아니라 선생님 여기가 또 최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최소도 마찬가지야. 요 상황의 그래프를 너희들이 만약에 그렸다면 그때 최소는 얘로 보이지. 됐습니까? 근데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겠니? 오케이?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게 그려봤더니 이렇게 가파른 형태라서 얘가 더 작은 값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번 내용에서 너희들한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프를 너무 믿지 말라는 소리야. 너희들이 그린 그래프는 정말 100% 완벽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려내는 그래프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그려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에 너희들이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래프가 그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전부 다 얘기해주지 못할 때도 있을 거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는 항상 경계값에서 일어나니까 경계값만 조사하게 되면 그래프가 비록 됐어요? 약간 부정확한 내가 약간의 오차를 만들어서 그렸더라고 해도 최종적으로 최대하고 최소를 찾는 데 있어서는 오케이?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대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됐어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극대가 항상 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보시고 오케이? 극대가 항상 최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은 형태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이 경계값들 중에서 됐어요? 경계값들도 같이 조사해서 최대를 얘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뒷문장만 좀 수정하자. 큰 것을 얘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최소는 이 극소가 언제나 큰 후보가 되는데 항상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시 경계값도 조사해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래프를 너무 믿지 않는다. 그래서 꼭 경계값을 같이 조사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 아시겠어요? 오케이? 4차 함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프 그려놓고 경계값을 같이 조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3, 4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극대극소하고 경계값을 같이 조사한다. 알겠죠? 오케이? 문제로 가자. 문제 1번. 구간 0,3에서 함수 fx가 있어요. 2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요 3차 함수에서 구간 0,3에서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라 이거지. 거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들아 일단 요거는 무슨 역을 얘기하는 거야? 정의역을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선생님 한 말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있어야 되겠지.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정의역을 얘기하지 않고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아시겠습니까?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언제나 정의역이 존재한다. 알겠니? 오케이? 그래프 그려보면서 문제 접근해 보는데 단 경계값도 조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그래프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야?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미분해 봅시다. 그럼 미분해 보면 f'x는요. 오케이? 3의 6x제곱 마이너스 2구 18x 플러스 12예요. 오케이? 0 되는 값을 찾아보기 위해서 6으로 묶으면 6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가 2하고 2라고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좀 마무리하시면 6 곱하기 x-1 곱하기 x-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 이러다 보면 이제 도함수가 0 되는 값은 몇 개가 나오니? 도함수가 0 되는 값. x 값은 1하고 2가 2개가 나오지. 맞지? 이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이니 얘들아? 도함수가 2차식이야. 오케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이 나왔어? 2개의 실근이 나왔어.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얘도 모두 극값이고 일반적인 그래프가 된다. 이게 떠올라야 돼.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야.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3차함수의 그래프는 그래서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얼마일 때겠니? 여기가 얼마일 때겠니? 여기가 1일 때고 여기가 2일 때겠지. 맞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팁인데, 보통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x축을 그냥 가짜로 간단하게 표시해 놓으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꼭 x축이 저기를 지나야 된다는 말 뜻이 아니라 그냥 간략하게 이쯤에 x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도 돼. 알겠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경계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인지 이 자리가 얼마인지 경계값 자리가 얼마인지 이런 거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x축을 가짜로 잡아놓는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정의역 표시해보자. 그럼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0부터 3까지 나가니까 1 왼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3이라고 했으니까 1은 이렇게 해서 0부터 3까지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주의점으로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니 얘들아? 최대하고 최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프를 너무 믿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만 보면 지금 최대값은 1일 때일 거 아니야? 최소값은 2일 때일 거 아니야?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랑 아까 배운 건 뭐냐면,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건 누구 때문에 아니다. 경계값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극대하고 극소하고 경계값을 조사해보면서 최대하고 최소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네 가지 값을 조사해본다. 일단 첫 번째 F0, 두 번째 F1, 오케이? 극대지. 세 번째 F2, 극소지. 그 다음에 오른쪽 경계값 F3, 오케이? 이렇게를 네 개를 다 조사해본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F0은 얼마니 얘들아? F0은 저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F1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2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얼마니 얘들아? 3.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F2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2 대입하면 2, 8에 16 마이너스 4고 36 플러스 2 곱하기 12니까 플러스 24.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16-12니까 여기까지가 4죠? 그죠? 네, 빼기 2니까 이게 2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F3은 어떻게 되니?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27. 오케이? 54죠? 그 다음에 빼기 9 곱하기 9가 돼서 81.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10이니까 36. 그 다음에 빼기 2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27이에요. 확인되니? 오케이? 그럼 요거랑 계산하면 플러스 2죠. 빼기 하면 이게 7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보이는 대로 지금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7이고 가장 작은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요거 두 개가 극대 극소였던 거 알고 있니 얘들아? 최대값과 최소값이 극대하고 극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최대값은 경계값 3일 때 나오고 그게 7이고, 최소값은 경계값 0일 때 나오고 그게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극대와 극소가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인대를 끊어서 이렇게 끊었던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더 끊어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0인대를 끊었던 여기가 0, 마이너스 2라는 소리고, 3인대를 끊었던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서 여기가 3,7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야. 여기는 극대가 1,3이었고 여기는 2,2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알겠어? 오케이? 너희들은 물론 이렇게까지 상황 파악을 해볼 필요는 없겠지. 그치? 오케이? 대신에 이러한 이유가 담겨져 있으니,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는 거니까 무슨 값을 조사해야 되겠다? 경계값을 조사해야 되겠다.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하자. 자, 조금씩 응용되는 응용 문제야. 2번 문제. 좌표 평면 위에 0,2라는 점이 있다. t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일 때 1.5와 직선 y는 이 위의 점 p, t,2를 잇는 선분 OP의 수직 이등분선과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하자. 삼각형 ABP의 넓이를 ft라고 했을 때 ft의 최대값은 a분의 b 루트 3이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좌표 평면 위에 점 0,2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좌표 평면 위에 이런 식으로 a라는 점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0,2. 그 다음에 t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일 때 y는 이 위에 p, t를 잇는 선분.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하자. 오케이. 그래서 y는 이라는 선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거는 당연히 a라는 점을 지나겠지. 저 위에 y좌표가 2니까. 그래서 여기 y는 이라는 선이 이렇게 있다니까. 거기에 지금 p, t,2라는 좌표가 있다 이런 얘기야. t가 누군지 몰라서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y좌표가 2이기 때문에 이 y는 2라는 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당연한 사실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p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기 지금 t,2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2 이렇게 지금 되는 거겠죠. 됐죠? 이때 여기에서 1.5와 p, t,2를 잇는 선분 O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5하고 p, t,2를 잇는 선분 OP 요거예요. 오케이. 그거의 수직 이등분선과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중점을 지나면서 요 선의 직각인 형태로 이렇게 간다 이거겠죠. 오케이. 이게 지금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그것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b. 됐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ABP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하자. 이 ABP의 넓이를 이걸 FT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넓이를 FT라고 했을 때 그놈의 최대값을 얘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구하는 거 FT입니다. 그 FT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삼각형 A, B, P의 넓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ABP의 넓이를 한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수로 해석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언제나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려면 그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넓이를 잘 구할 수 있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니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여기가 직각인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지.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높이 요거를 밑변으로 삼으면 넓이를 표현하기 아주 쉽겠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때 요 높이 작품은 어떻게 표시될 거냐면 요게 t,2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지금 t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하나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t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요만큼의 길이. 됐습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요만큼의 길이는 이 b의 y좌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b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b의 좌표를 구한다. 결국엔 OP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OP, 선분 OP의 무슨 선?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려고 해야 된다. 오케이?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이니 얘들아? 기울기. 두 번째 무엇이지? 지나는 한 점이지. 요게 있으면 저놈의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때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대답할 수가 있겠니 얘들아? 선분 OP와
수직이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지. 됐어요? 선분 OP랑 수직이라고 하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그 M은 OP의 무슨 기하고 기울기하고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때 OP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OP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OP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 OP의 기울기는 P의 좌표가 T,2고 O의 좌표는 당연히 0,0이니까 저 둘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좌표의 차를 구해보면 T-0, Y좌표의 차를 구해보면 E-0입니다. 그거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N값이 표현이 되죠. N값은 뭐라고 표현이 되겠니? 마이너스 2분의 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하나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나는 한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요 OP의 선분의 반이 되는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지나는 한점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OP의 무슨 점을 지난다? OP의 중점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OP의 무슨 점을 지난다? 중점을 지난다. 그럼 그 OP의 중점은 어떻게 되느냐, 얘들아? O하고 P의 중점을 구하니까 2분의 X좌표끼리 더해서 2T 플러스 0, 2분의 Y좌표끼리 더해서 2 플러스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2분의 T, 2분의 2니까 1입니다. 요 점을 지나야 되겠네. 그러니 얘들아, 오케이? 따라서 그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y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의 y좌표 보이는 대로 1이에요. 그래서 y 마이너스 1 이꼴 기울기 무엇이니? 마이너스 2분의 t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t 곱하기 x 마이너스 됐어요? x좌표 무엇이지 얘들아? 2분의 t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t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됐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B의 Y좌표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B의 Y좌표이기 때문에 B좌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B의 Y좌표다.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이 직선의 Y절편이지 그게 B인 거고 오케이? 네, 이게 맞는 얘기지. 맞네? 그래서 이 직선의 Y절편을 얘기해보면 0,4분의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이게 B의 좌표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B의 좌표가 나옵니다. 0,4분의 T제곱 플러스 1. 됐어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한 가지 꼬박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쪽 지워도 되겠지? 수학 잘하고 싶은 올바른 학생이라고 하면 원래 고민해야 될 게 이 부분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Y는 2라는 선이 있는데 여기 점이 있어서 P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했잖아. 선생님 그림은 지금 저런 식으로 나왔지만 이게 실제로는 수직이등분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B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럴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어요? 이 생각은 어딜 바탕으로 나오는 거니 얘들아? 좌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얘들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 얘가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얘가 지금 내가 그린 그림과 다르게 얘가 더 작은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얘보다 더 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T의 범위로 얘기할 수가 있겠다. 됐어요? T의 범위로. 그렇죠? 그걸 여기에다가 확인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T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이 4분의 t제곱 플러스 1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그럼 t제곱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죠. 그럼 이걸 양변을 4로 나누면 0이고 4분의 t제곱이고 이쪽은 1입니다.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4분의 t제곱 플러스 1의 범위 나오겠죠? 4분의 t제곱 플러스 1의 범위는 2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됐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B의 Y좌표는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보다 B가 아래에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니?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밑변을 지금 뭐라고 잡고 있어? AB라고 잡고 있고 높이를 지금 뭐라고 잡고 있니 얘들아? AP라고 잡고 있지. 됐어? 이때 나타난 이 AB 길이를 A가 더 위에 있으니까 A의 좌표 2에서 B의 좌표 4분의 1 T제곱 플러스 1을 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지금 AP의 길이는 T인 상황이에요. 되셨죠? 오케이? 자, 계산 조금만 더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얘는 1-4분의 1 t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곱하기 이제 t인 거죠. 자, 2분의 1 t하고 마저 곱해서 정리하면 2분의 1 t 마이너스 8분의 1 t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자로 표현했더니 t에 대한 3차식으로서 우리가 함수로 생각했을 때 몇 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나오냐? 3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문제의 최대 최소를 대답할 수 있겠죠. 됐니? 이때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거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정의역을 끼고 나온다. 알겠어요? 그 정의역을 잘 표시해야 되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그 정의역은 무엇이니? 저기에서 얘기하고 있던 대로 t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이 내용이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범위에서 요거에 자, 정확하게 이제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역시 미분해서 대답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미분해 보면 f't는 마이너스 8분의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그죠? 이게 0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이게 0 되는 값. 그래서 이게 0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게 0 되는 값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양변에다가 이제 이걸 넘기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8분의 3 x제곱은 얼마다 얘들아?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오케이? 양변에다가 3분의 8을 곱하면 어떻게 되니? 3분의 8은 3분의 얼마가 되니? 4가 되겠죠? 그럼 x는 뭐가 나오니?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생긴 것이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프는 자 일단 도함수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지?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니? 얘네들 모두 극값이 되고 그래프는 일반적인 개형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단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이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이제 T축, X축인데 지금 문자는 T로 써있으니까 T축으로 작성을 하는 거지. 오케이? T축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임의로 가짜로 이렇게 잡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잡으시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도함수가 0 되는 값 요걸 보면서 극대와 극소의 위치를 얘기해주면 오케이? 여기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고 여기가 루트 3분의 2가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어진 범위를 여기에다가 표시해보면 0부터 2까지라고 했어요. 0은 얘가 음수, 얘가 양수니까 이들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고 됐어요? 2는 당연히 루트 3분의 2보다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을 거고 그래서 요렇게 범위 안에서 대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오케이? 그럼 이때 최대는 언제 생기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원래는 경계값을 조사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됐어요? 요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얘보다 클 일은 없겠죠. 왜냐면 이건 이제 증가하는 파트니까. 얘가 얘보다 또 클 리는 없겠죠. 왜냐면 얘는 감소하는 파트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만 더 이해하면은 최대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 루트 3분의 2일 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루트 3분의 2일 때 최대가 나옵니다. 그걸 대답해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t 값은 루트 3분의 2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t 세제곱은 루트 3분의 2를 세제곱하는 겁니다. 루트 3분의 2를 세제곱. 됐어요? 그러면은 계산식이 이쪽에서 맞아야도록 하자. 그러면 약분하면 첫 번째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를 세제곱하면 루트 3을 세제곱하면 3루트 3 여기는 이제 8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 빼기 3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유리화해서 마저 정답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유리화를 해보면 앞에 거는 3분의 루트 3이야. 뒤에 거는 유리하면 9분의 루트 3이지. 둘 다 9분의로 통분을 하면 앞에 건 9분의 2 루트 3, 9분의 3 루트 3, 얘는 빼기 루트 3이니까 9분의 2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A하고 B는 A는 얼마, 9, B는 얼마, 2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정답,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 A 플러스 B는 얼마다? 11이다. 됐어요? 오케이.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3번. 이제 3번. 문제 잘 봐야 돼. 오케이? 기본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문제집에서 많이 활용되는 문제지만 많이 어려워해서 실어놓은 문제야. 오케이? 배울 게 좀 많은 부분이란다. 자, 3번 문제 보자. y는 9-x제곱과 x축과의 교점을 ab라고 하고 선분 ab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사다리꼴 abcd를 내접시킬 때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문제 상황이 뭘 얘기하는지 그것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y는 9-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 그랬어. 9-x제곱은 위로 볼록인 함수며 x축과의 꼭지점이 얼마인 형태냐면 9인 형태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9 이렇게 돼 있는 형태야. 됐어? 자,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 그것을 이제 x축과의 교점을 a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a인 거고 여기가 지금 무엇인 거니 얘들아? b인 거지. 됐니? 오케이? 이때 선분 AB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라는 말뜻은 무엇이겠니? 선분 AB는 얘이고 이 곡선이라는 것은 이거 전체라고 했으니까 그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것은 위쪽에 보이는 이런 골무 모양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 부분에다가 사다리꼴 ABCD를 내접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다리꼴 ABCD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 B 하면서 내접이니까 내접은 무슨 말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하고 접한다는 뜻으로서 나머지 두 개의 꼭지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A, B 하면서 사다리꼴 여기다 집어넣는데 꼭지점 여기하고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략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C, D 이렇게 내접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이때 이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것이 이 문제의 질문이야. 알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이 넓이를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일단 이 넓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얘들아,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이니?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밑변 더하기 윗변이죠. 밑변은 AB로 삼는 게 맞는 거겠고 윗변은 CD로 삼는 게 맞는 거겠어요. 오케이? 그거 곱하기 무엇이니 얘들아? 높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 AB하고 CD의 길이를 어떻게든 한 문자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알겠지? 자, 이제 A하고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AB하고 CD의 길이하고 높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됐어요? 이때 AB 같은 경우는 Y는 9-X제곱이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요. 직접 구할 수 있겠죠?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소리는 Y값이 0이라는 소리니까 9-X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인 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3,0 여기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AB의 길이는 일단 나타나지. 2분의 1 곱하기 6 플러스 오케이? 이제 CD의 길이를 이제 할 차례 되겠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CD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CD의 길이는 오케이? CD의 길이는 구할 수는 없어요. C하고 D는 내접하기 위한 점의 위치로서 어디에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어디에 딱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CD는 모르는 거야. 문자로 잡아야 되겠지. 알겠어요? 이때 C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그때 Y좌표는 이 C가 이 9-X제곱이라는 이 함수에 있기 때문에 X좌표를 잡으면 대입함으로써 Y좌표도 나타난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요거의 X좌표를 A라고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9-A제곱이에요. 그럼 D의 좌표를 대답해야 되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D의 좌표를 대답해야 되겠죠? 그럼 그 D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다른 문자로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문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D도 모르는데 D를 다른 좌표로 잡느냐? 그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이에요.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니 얘들아? 대칭의 형태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봤을 때 요만큼의 길이하고 요만큼의 길이가 절대적으로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요 아래 보이는 것이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3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거 여기하고 여기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좌표는 굳이 딴 문자로 잡지 않더라도 이만큼 갔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A라고 하면 이만큼 갔을 때 여기 나타나는 것은 마이너스 A겠다. 서로 부호가 반대일 테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때 Y좌표는 9 마이너스 개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어차피 오케이? 계산해서 봐도 9 마이너스 A 제곱 내용적으로 봐도 이들은 평행할 거니까 Y좌표가 똑같겠죠? 오케이? 9 마이너스 A 제곱 이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CD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A,0에서부터 마이너스 A, 9-A 제곱부터 마이너스 A, 9-A 제곱까지죠? 그 길이는 Y좌표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구하는 게 맞아? X끼리 빼는 게 맞아. 되니? 그래서 요 CD의 X좌표는 무엇이 되니 얘들아? 2A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 Y좌표래. 높이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 높이는. 얘들아, 높이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니? 높이는 얘들아, 요게 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요게 높이니까 그때 Y좌표 값이랑 똑같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높이는 9-A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식을 좀 간단히 해보면 2분의 1 여기다 곱하면 A 플러스 3 곱하기 9-A 제곱 넓이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오케이? 2분의 1을 여기다 곱한 거죠. 자, 보이는 대로 넓이를 표현해봤더니 A에 대한 몇 차식이 되니 얘들아? 3차식이 됩니다. 그쵸? 맞니? 오케이? A에 대한 몇 차식이 돼? 3차식이 되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무슨 방법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고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통해서 대답할 수 있고 아시겠어요?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대답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거 무엇이니? 정역이 꼭 존재한다라는 거야. A가 취할 수 있는 범위가 꼭 존재한다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1차로 질문. 얘들아, A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단 작아야 되겠니? A가 취할 수 있는 범위?
A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 자, 일단 답 쓰고 이쪽으로 가자. A가 일단 개념적으로 A는 이 C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A는 그때 X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여기는 이제 안 되긴 하지만 여기에 있다라면 그때 X좌표는 0. 여기도 안 되긴 하지. 여기에 가면 사각형의 사다리꼴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때 X좌표는 얼마냐, 얘들아? 3.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는 이때 X좌표는 0과 이때 X좌표는 3.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 정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거 SA라고 하자. A에 대한 넓이, A를 이용한 넓이다. 이렇게 하자. 오케이? 자, 미분하기 편하게 저거 몇 개 안 되니까 전개해 볼까? 전개해 보면 3, 9, 27. 그 다음에 선생님 전개 순서를 좀 이상하겠네. 9A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9,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 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27 이렇게 되죠? 오케이? 내가 이거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미분해 보면 S'A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여기까지 정리되죠? 오케이? 0이 언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인수분해하 보면 3하고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3이고요.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도함수가 0 될 때 A 값은 얼마가 되니? 도함수가 0 될 때 A 값은 마이너스 3하고 1이 되지. 중요한 내용은 3차 함수에 미분하면 2차식이 되는데 거기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이 나온다. 2개의 실근이 나온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건 무엇이야? 저것들은 무조건 다 극값이 되고 그래프는 일반적인 개형을 띈다. 이걸 배운 거지.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들아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됐어요? 가짜로 H거나 아무거나 잡아보더라고. 그러니까 임시로 잡는 거야. 임시로 잡는 거야. 가짜로 잡고 임시로 잡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잡아보고 요때 값하고 요때 값이 얼마인지를 얘기해보면 요때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때 마이너스 3, 여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정의역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 0부터 3까지라고 했지? 오케이? 0부터 3까지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니? 오케이? 그래서 최대는 언제 나오겠니? 얘들아 이건 확실할 것 같은데 최대는 언제 나오겠어? 1일 때 나오겠죠? 그래서 A가 1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오케이? A가 1일 때가 최대값이에요. S1이 최대값이에요. 오케이? 그 값을 얘기해 봅시다. 편의상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네? 여기다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얼마니 얘들아? 27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오케이? 그럼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5니까 얼마니 얘들아? 32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됐죠? 이게 이제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에 최대 최소를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계값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오케이? 라는 것만 잘 지켜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됐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보이는 바와 같이 2번과 3번처럼 응용되는 문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응용되는 형태에서 구하는 것에 대한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다음에 정의역을 어떻게 찾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2번 문제, 3번 문제 잘 참고해서 꼭 복습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수디들 파트에 해당하는 것에 또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꼭 풀어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부족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형태로 가도록 합시다. 꼭 풀어보면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